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의별 경험을 많이 했죠. 그 중에서 잊지 않는 경험이 있습니다. 정직과 결단력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정직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향을 바꿔서 선실크가 재상용될 때였습니다. 문제는 재고가 32톤이나 남았던 겁니다. 엄청난 재고가 남았는데 이 재상용하는데 너무너무 이 32톤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안 팔리는 32톤 때문에 새롭게 잘 팔려야 하는 신제품들을 어찌해야 할지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브랜드 매니저고 부교한 애경그룹의 부회장 했던 분은 마케팅 매니저였습니다. 마케팅 매니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네 거냐? 버리면 되지. 물 그걸 가지고 꾸물럭거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32톤을 버리라니요. 32톤이면 8톤 트럭이 4톤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버린다고 결제를 올리겠습니까? 못 들렸습니다. 가가! 내가 사인할 테니까. 그리고 32톤을 버리는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단 수해가 나면 피해본 사람들한테 전부 공짜로 주겠다 이런 코멘트를 쓰더라고요. 그때 저는 배짱 놀랐습니다.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교한 부회장입니다. 잊지 못할 저의 스승이지요. 저하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 않지만 굉장히 큰 스승으로 저는 평생 모셨던 겁니다. 이분의 결단력 그리고 이분의 정직성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다이알사 스위스로 슈사 지나서 애경으로 회장님 명령을 받고 다시 컴백했습니다. 회장님 명령을 받고 컴백하니까 수두룩이 안 팔리는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재밌는 게 습기 제로라는 제습제가 있었습니다. 옥시에 물 먹는 하마가 잘 팔리자 각 회사가 물 먹는 하마를 뺏기기 시작한 겁니다. 물 먹는 젖소, 물 먹는 암소, 물 먹는 코뿔소, 이 물 먹게 생긴 동물들은 다 집합시킨 겁니다. 그런데 애경은 지혜롭게 습기 제로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습기 제로가 역시 안 팔렸어요. 2, 3년 안 팔리다 보니까 습기 제로가 창고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가서 창고를 뜯어보니까요 절반 이상 물이 먹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 느꼈습니다. 남의 거를 뺏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고로 차별화만이 살 길이다라고 내가 매일 주장했던 게 맞음을 실감했습니다. 문제는 이 창고 하나 되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차마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돈 들여서 원료 사다가 생산했죠. 그리고 돈 들여서 포장했죠. 돈 들여서 싸놨어요. 그리고 그냥 버립니까? 돈 들여서 버려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중고, 삼중고예요. 장부에는 뭐야? 인벤토리 어셋, 즉 재고자산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폐기 처분해야 할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 흑자 도산이 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때 제가 부교한 스승한테 배운 것을 써먹습니다. 야, 이걸 창고에 싸놓으면 어떡하냐? 이걸 과감히 버려야지. 버려. 그랬더니 차마 회장님한테 사인을 못 받는 겁니다. 왜냐? 회장님이 사인하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돈 주고 사다가 돈 주고 생산해서 돈 주고 버립니다 라고 사인해 주세요 할 때 오너 입장에서는 이거 버릴 때 너도 같이 버려라 라고 얘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계속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을 해서 아주 정직하게 빨리 버릴수록 득입니다. 회장님 사인해 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회장님은 바로 사인했고 왜 이것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딱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처벌받거나 회장님으로부터 질타받지 않고 간단하게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돈 내고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이익이죠. 왜냐? 빈 창고에 우리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있었고 나쁜 물건은 전부 다 폐기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뭡니까? 결단력 그리고 정직 이 두 개는 같이 논다는 거예요. 결국 회사는 좋은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정직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어느 날 순한 순샘가요. 팍 박스 찌든 때도 팍
팍팍 박스. 여기에 모델이 같은 모델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순한 세제와 독한 세제가 모델이 같으냐.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분을 쓰라고 그랬대요. 회장님은 그랬을 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컴백해서 회장님한테 올라가서 제품 이미지는 하나인데 어째서 두 개 상반된 이미지의 모델이 하나입니까? 회장님께서 이분을 쓰라고 그랬던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당장 모델 내리고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다시 찍겠습니다. 라고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회장님 말 놀라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왜 이제서 하십니까? 광고 무지개 많이 투하를 해놓고 이제서 그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한 사람 다칠 것 같아서 저는 회장님 제가 새로 부임했으니 모든 걸 새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만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건을 수습한 적이 있습니다. 자, 회장님이 진짜 모델을 이미지에 안 맞는데 다 쓰라고 하셨겠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결단력이 없고 소신이 없고 철학이 없고 정직하지 못한 거지요. 오너가 시키는 대로 했어. 나중에 당신이 쓰라고 그래서 썼잖아요. 라고 핑계대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제품은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결국 그 두 제품은 생산 스탑! 그리고 재선에서 끝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그리고 정직한 의사결정이었는지 지금도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직장생활 오래 가고 싶은가? 정직하라. 결단력 있게 해라.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게 낫다.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 또한 처리 과정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